그냥 눈앞에 주어지는 것만 하다 보면요 정말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어느 순간 수능이 코앞인데 여러분의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현입니다. 이제 수능이 끝난 지 거의 한 달 됐죠? 많은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요, 다음 수능까지 한 1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3 N수생들을 위해서 지금 다음 수능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남은 바로 이 시점에 어떤 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 이정표를 좀 세워드리기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몇몇 분들이 요청해주신 제 학적이나 아니면 수능 성적 같은 것들 인증을 좀 간단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요번 수능 성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사이트는요, 한국교육정평권이라고 해서 이번엔 수능 성적들을 전부 다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인증을 마무리했습니다. 2016년, 2017년, 2025년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일단 올해 성적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발급을 누르고, 네, 여기 보이시죠? 사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확통이랑 윤사, 사문까지 이제 응시를 했는데 요것들은 사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어가지고 거의 한 7, 8년 전의 기억만을 좀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건 여기 있죠? 국어입니다, 국어. 증명서 인쇄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가 뜹니다. 네, 보시면은 네, 국어, 언매, 그다음에 100분이 100에다가 표준점수 139. 다시 말해서 만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전 성적들도 한번 궁금하시다 싶으시면요, 2016년 이게 제가 현역일 때죠. 현역일 때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국어가 A형, B형에 나눠졌어요. 그래서 B형이 좀 어려운 시험이고 생환생투하는 것처럼 좀 더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B형을 응시했고 100분이 100에다가 1등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2017학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국어 통합됐어요. 그래가지고 1등급에다가 100분이 100, 표준점수 136 이렇게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수능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 수능들의 성적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수능에 대한 어떤 리뷰나 간단한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은 지난 영상 제가 올려뒀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현역일 때는 고려대학교를 정시로 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반수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정시 원서를 넣어서 둘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대는 찾아봤는데 등록금 고지서 말고 뭐 어떤 합격증 같은 건 따로 제가 저장을 안 해놨더라고요. 대신해서 당시에 이제 페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6년 1월 13일이죠. 그때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걸 올렸던 페이스북 게시글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좋아요도 83개나 꽂혔어요. 그래서 여기 당시에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여기 나오죠? 정시 나군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었습니다. 혹시 이걸로 좀 불충분하다 싶으시면요, 당시에 이제 입실렌티라고 이제 고대 축제거든요. 그것도 이제 가가지고 열심히 즐겼던 그런 사진들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울대인데요. 서울대는 그냥 제가 사실 아직까지 졸업을 안 했어요. 그냥 유예를 하면서 최대한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네, 여기 서울대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 김세현 학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하나, 제가 인증서를 하나 뽑아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나오죠. 서울대학교 합격부고요. 인문대학 철학과 철학 전공이고, 그 다음에 입학급은 정시 일반 전형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학일은 2017년 3월 1일 이제 반수해서 들어갔죠. 여긴 따로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연계 전공, 부전공 같은 걸로요, 정치, 경제, 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비문학, 사회지문이나 인문지문 할 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들이나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기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재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원칙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제 1원칙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른 방법을 택하시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급해지지 말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릴게요. 절대로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성적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빠르게 올려야 된다, 빠르게 달성해야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봐봐, 우리가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3-4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앞으로 나는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하루에 10시간의 법칙 하면서 10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쉬는 시간 단어를 외우고 버스 안에서는 무슨 인강을 듣고 매일매일 오답노트를 적고 이제 이런 공부 스케줄 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뭔가 조급하게 당장 모든 걸 내가 불사르겠다, 내 열정을 지금 불살라서 지금 당장 뭔가를 달성하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정말 여유롭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나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공부에 임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기의식 없이 그냥 놀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너무 여러분들을 혹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불살라서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식의 노력은 결코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지금 이 원칙은요, 앞으로 말씀드릴 다른 원칙들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반드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 그냥 뭐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또는 뭐 학원 커리큘럼 아니면 뭐 인간 강사가 제시해주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뭐 공부하는 거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만의 전략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몰라 어떻게 공부하지? 그냥 학원에 주는 문제집 풀어야겠다. 학교에서 주는 뭐 유인물 풀어야겠다. 그냥 그때그때 있는 거 공부하지 뭐 하는 마인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각자 알잖아. 자신의 약점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성적 그냥 아예 안 좋아. 그럼 뭐야? 기본기가 부족한 거고요. 그죠? 문제는 뭐 잘 풀어. 근데 실전에서만 좀 약해. 그럼 뭐야? 실전 감각이 부족한 거고요.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맨날 문제 풀다 시간이 부족해. 그럼 뭐야? 시간 관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약점 찾고 나면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보세요. 시간 관리가 부족하다 하면요, 내가 문제를 풀 때 주로 어디서 시간이 많이 쓰이지? 같은 걸 한번 보시고, 보통 내가 평균적으로 한 문제를 풀 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그럼 이상적으로 문제를 풀 때 몇 분까지 단축시켜야 되는지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한 1, 2주 정도 그냥 아예 실험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과 또 필요한 점들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뭐 1년치까지 필요 없어요. 한 몇 달 간격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요걸 좀 연습해보자 하는 식으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단 한순간도 뭐 다른 애들이 다 듣는 인간이니까 듣는다, 아니면 뭐 학교 쌤이 이거 하라 했으니까 이거 해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눈앞에 주어지는 것만 하다 보면요, 정말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어느 순간 수능이 코앞인데 여러분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본인의 약점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 정리를 해보고 그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전략을 수립을 해서 공부를 이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바로 세 번째 포인트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항상 왜를 떠올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마르고 달토록이라든지 뭐 수학의 정석,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막상 공부하겠다고 사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너는 이걸 왜 풀고 있니라 물어보면요, 막상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푸는 것들은요, 시간 낭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목적 없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 오답노트 쓰는 거 좋고 어떤 뭐 공식 암기하는 거 좋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암기할 때 내가 이걸 왜 암기하고 있지?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왜 풀고 있지? 같은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게 내 수능 성적에 도움이 될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 근데 이 문제집을 푼 게 실질적으로 나의 수능 성적에 도움이 됐을까를 따져보면요, 놀랍게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요, 지금 이 내용을 내가 학습하면,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지금 이걸 정리해보면 이게 확실히 내가 수능을 볼 때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 때만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정말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이자 에너지 낭비이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회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걸 떠올리고, 만약에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싶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고 내가 정말 필요한 공부를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부로 신뢰하지 마세요. 이제 이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이 하는 말을 쉽게 믿지 마세요. 어떤 뭐 인간 강사가 저 포함해서 그냥 이것만 따라오면은 너는 무조건 뭐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 사실 뭐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그거예요. 그게 실제로 결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이거 해보니까 성적이 올라,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증명이 된 게 아니라면요, 무턱대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따라만 가는 거는요, 여러분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냥 의심하기 싫고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뿐이에요. 뭐 다른 분들 조언을 구하는 거 좋죠. 선생님들이나 강사나 뭐 어떤 컨설턴트가 알려주는 것들 시도해보는 거 좋죠. 다 좋은데, 근데 그걸 해보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러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나에게 효력이 있는 건가?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의심해보고 효과가 없다 싶으시면 빠르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아무리 뛰어난 일타 강사라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맞는 공부법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커리큘럼인지를 중간중간 계속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광고성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아마 이제 제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무작정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진짜 문제가 풀리는지, 정말 성적이 오르는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100%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심하셔도 반드시 증명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왜냐면 책임지기 싫고 회피하고 싶고 뭐 누구나 나태해지고 싶고 게으르고 싶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라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한번 돌아봐 보시고 뭔가 좀 내가 실수하고 있거나 빠뜨린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다시 한번 다잡아가면서 새로운 다짐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꾸준히 잘할 수 있고 꾸준히 모든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신뢰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계속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고3 여러분과 N수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시게 될 건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원칙들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그냥 하나씩 해보자는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1년이면요 9등급 학생이 만점 맞기도 정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해지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2026학년도 수능 반드시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1일부터 정규반도 개강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한번 참조해보시고요. 뭐 질문이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